김기현 사형 처한만큼의 국가 반역죄다. 언론사 사과받고 진상조사해야 된다.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라고 주장하고 있는 얘네들이 대폭주를 시작했습니다. 뉴스타파를 가만두지 않겠다. 뉴스타파를 해간시킨다. 없앤다. 막 난리가 났어요. 일단은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이 사형에 처해야 된다. 국가 반역죄다. 국가 반역죄라는 죄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와 세게 발언을 합니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자유민주주의 밑바닥에 커다란 싱크홀을 파버리는 사악한 짓이다. 조직적 체계적으로 치밀히 계획된 대선 공작이다. 여기서 조직적 체계적이다 라고 하는 건 민주당이 뒤에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사건은 국민 주권 찬탈 시도 민주공화국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JTBC가 전날 사과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사과는 너무 당연한 거고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징계는 물론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같은 보도를 한 MBC, KBS, YTN은 여전히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침묵한다고 절대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사과하고 진상조사 법적 조치 응할 것인지 여부를 오늘 중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JTBC는 사과 방송을 했다. 이걸 변희재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봉지욱을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JTBC 내부에서도. 왜 그러냐? 얼마 전에 봉지욱 기자가 페이스북에 장시호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까지 몰랐던 얘기를 들었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변희재 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장시호 태블릿 이 조작 사건. 너무 이상하게 폭주를 한다? 그리고 지금 봉지욱은 어디 있죠? 뉴스타파에 있어요. 그러면서 JTBC는 봉지욱을 언급하면서 사과를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태블릿이 진짜 대형 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MBC, KBS, YTN은 거론하는데 SBS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이 보도를 다 했어요. SBS라고 안 했나? 했습니다. 그런데 언급하지 않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강력한 언론 규제 시동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뉴스타파를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방통위는 뉴스타파를 건드릴 권한이 없거든요. 폭주를 막 해요. 폭주를. 이동관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 특정 인터넷 매체나 편향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네이버 등 포털 유튜브가 퍼뜨리고 양성하는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에 어떤 피해를 줄지 모른다.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하다. 엄중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 포털을 압박하기 시작하죠. 네이버 다음 압박하는 겁니다. 장제원이요. 뉴스타파 폐간을 언급하자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다. 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동관이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김만배가 돈을 주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서로의 주장이 지금 상충되고 있는 상황에서 뉴스타파는 72분짜리 무편집본 원본을 공개를 했죠. 그거 들어보면 대선의 대자도 안 나와요. 그거 다 들어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대선 개입을 하려고 한 인터뷰야. 이거를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나오냐면 김만배는 이 신앙님이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초반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 선배가 형이 어디 가서 삥도 못 듣고 없이 살 사람이다 이러면서 걱정을 해줘요. 어떻게 만났냐 오랜만에 만났는데 부고를 보고 신앙님이라는 사람이 김만배를 연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만배가 형 걱정을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김만배는 돈이 많은 사람이죠. 신앙님은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삥 뜯거나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이라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됐다. 뉴스타파나 이런 데에다 있으니 이런 얘기를 초반에 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은 청렴하다는 것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는 건 다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동관은 검찰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래서 이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해야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거 폭주입니다. 폭주예요. 자, 서울시까지 움직입니다. 뉴스타파 등록 취소를 적극 검토한다. 서울시가 무슨 자격으로? 아주 전방위적 폭주를 합니다. 문체부와 함께 서울시가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행정처분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권한이 없습니다.
뉴스타파가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 신문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너 뉴스타파 우리가 등록 취소시킬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등장을 한 거예요. 이게 나오자 검찰이 바로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합니다. 특수부 검사 10명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다 이러면서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검찰도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김만배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검찰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정부에서도 난리가 나고 국민의힘도 난리가 나고 검찰도 난리가 난 겁니다. 김만배가 풀려난 게 이 정도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검찰이 신앙님 김만배가 공모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인터뷰한 뒤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고 그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웃긴 건 이 당시 녹음을 했었던 당시의 시점은요.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도 아니었어. 이 녹음했던 시점은.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화살을 이재명에게서 윤석열로 돌리려는 의도적인 가짜뉴스라고 본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에서 이재명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이제 윤석열이 걸리게 생겼네. 부산저축은행 무마 사건 이거 걸리게 생겼으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연말이 되면 50억 클럽 특검 들어가죠. 어떡할 거야. 김만배와 신앙님 인터뷰 경이나 대가관계만이 아니라 배후 세력이 존재했는지 민주당이 배후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들여다보겠다. 일단은요. 김만배가 돈을 줬어요. 신앙님에게. 민주당이 배후야. 지금 민주당이 배후다. 김기현도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후 세력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만배에게. 그러면 민주당이 김만배한테 돈을 주는 게 맞잖아. 그래야지 민주당이 김만배의 배후 세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유리한 김만배의 가짜 진술을 녹취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돈을 줬어야 되는데 김만배가 신앙님한테 돈을 줬단 말이에요. 김만배가 신앙님한테 돈을 줘서 가짜로 조작으로 녹음을 했다면 김만배에게 이익이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만배가 뭔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돈을 주고 신앙님에게 해서 그걸 뉴스타파가 보도하도록 했다라는 게 지금 검찰과 국민의힘의 주장이잖아. 근데 이때 당시는요. 김만배가 나 인터뷰 좀 할게요 라고 하면 모든 언론이 줄 서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김만배가 왜 1억 6,500만 원이나 신앙님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거를 둘이 같이 짜서 허위 인터뷰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누군가가 김만배한테 돈을 줬어야지. 김만배가 나 인터뷰하고 싶어요. 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라고 하면 언론들이 돈을 주고서라도 김만배 인터뷰를 했을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근데 김만배가 돈을 줬잖아. 거기서부터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민주당이 배후 세력이라면 민주당이 김만배한테 돈을 주고 가짜 뉴스를 뽑아냈어야지. 김만배가 돈을 줬다니까? 김만배가 돈을 줘가면서까지 민주당이 배후 세력이다. 이게 어떻게 앞뒤가 맞냐고.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이렇게 몰고 간다니까? 이게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너무 급해서 똥볼을 막 차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 그런데도 언론은 뭐 이렇게 해서 몰고 가려고 하겠지만 이거 진짜 급하다는 겁니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폭주를 하는데 이게 뭔가 세상이 바뀌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검찰의 주장이 너무 억지야. 김만배가 돈을 신앙님에게 뉴스타파에게 줘가면서 이런 조작을 할 이유가 있느냐. 앞뒤가 안 맞죠. 김만배에게 돈을 줘야지 조작을 하려면. 김만배한테 돈을 주고 했으면은 이게 스토리가 개연성이 있는데 김만배가 돈을 줬어. 이거 스토리 개연성이 다 끊어지는 건데 와 너무 폭주를 해요. 그리고 뭐가 있냐. 국민의힘이 김만배 녹취 보도 관련 8명을 고발하는데 기자들 인터뷰를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관련 내용을 보도한 MBC 기자 4명 전 JTBC 기자 1명 이게 누구냐 봉지욱이. 이래서 지금 이렇게 폭주하는 이유가 변희재 대표는 봉지욱이 장시호를 만나서 무언가 지금 터트리기 직전이기 때문에 똥출탄 한동훈 윤석열이 이거 급하게 몰아붙이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게 그럴싸하다는 겁니다. 72분짜리 전체 녹취록 들어보면요 이재명이 깨끗하다는 것밖에 안 나와. 아니 무슨 야 이거 진짜 너무 심하게 몰고 가는데 대위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대위기예요. 큰일 났어. 검찰도
지금 헛발질에 자살골을 막 넣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우리가 그걸 파악해야 돼요. 지금 이동관도 국민의힘 김기현도 검찰도 전부 다 무리수를 둔단 말이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 돼요. 아직 총선은 많이 남았잖아. 그러면 여론전을 쭉 끌고 가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하면 되는데 오 이렇게 폭주를 해? 변희재 대표는 봉지욱 죽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모든 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사법부는 검찰이 원하는 걸 지금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느냐. 공수처가 드디어 엉덩이를 뗐어요.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공수처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 관련해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근데 이게 공수처가 인력 40명을 투입했어요. 총 인원이 몇 명이냐? 지금 합쳐서 60명이야. 60명. 60명 중에 40명을 투입했다. 전 인력을 다 투입한 겁니다. 종로구 감사원, 세종청사 권익위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다 확보했어요.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위해 버스까지 대절했다. 와우.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말에 따르면요.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제보를 통해서 전현희의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제보 그리고 중간에 증인이라고 나와요. 그 제보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둘이 같은 사람 아니냐. 제보자가 증인이면 안 되잖아. 이것 들여다보고 증거가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증거가 있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걸리고요.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인멸한 죄가 돼요. 증거를 없애면 10년 이하의 형을 살고 벌금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5년 이하예요. 그래서 싼 거 받을래 비싼 거 받을래 전현희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공수처가 대대적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드디어 보여줄 때가 됐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힘이 엄청 세다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자, 사법부가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시켰죠. 그리고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도 기각시켰죠. 물론 그 군 판사이긴 합니다만 이상하죠. 최은순 구속시켰죠. 자,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사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를 들이받고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진짜 중요했던 게 뭐냐면 김태우 사면 아닐까? 물론 그전부터도 한동훈 이 깐족거리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깐족깐족거리면서 사법부 모가지를 딱 쥐고 쥐락펴락하고 있었던 거에 불만이 많았는데 김태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3개월도 안 돼가지고 파면을 시켜버렸어. 그리고 또 출마를 한다네? 이게 뭐야? 사법부를 개무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가뜩이나 강제징용 관련된 대법원 판결도 지금 무시한 것 때문에 사법부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워낙 정권 초니까 뭐라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김태우 사면은 사법부를 진짜 빡치게 만든 게 아닐까? 그래서 강제징용권 같은 경우도요. 그 이후에 공탁을 넣으려고 그러면 사법부에서 야 공탁 안 해. 지금 피해자들이 안 받는데 갖고 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법부랑 지금 계속 삐그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권력 중에 지금 판사 권력은 윤석열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얘네들이 너무 권력에 취해가지고 야 판사들도 다 우리 아래에 있어. 손중선 진급도 맞아요. 그거 사법부 열받게 하는 거거든요. 재판 중인데 그 판사한테 압력을 넣은 거예요. 자, 대통령의 의중이 뭔지 알겠지? 손준성 재판받는 동안인데 승진시킨다? 야 판사 알아서 기어. 이렇게 신호를 줬다라고 느낄 수 있단 말이죠. 판사 입장에서. 열받지.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이런 짓을 막 하니까 지금 사법부는 완전히 윤석열 정권에서 등을 돌렸어요. 이제 앞으로 뭘 봐야 되냐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일이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압수수색을 너무 남발해줘요. 99% 압수수색 영장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하거든요. 검사들의 나쁜 짓을 거의 동조해주는 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주는 거예요. 판사들이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는데 그게 기각되는 게 나오면 확실하다. 그러면 진짜 탄핵 각이에요. 분위기 완전히 무르익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일이 나오는지 요거 지켜보면 될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거의 진짜 자판기란 말이죠. 요거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무리하고 있다. 폭주를 하고 있다.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막 하면서 지금 뭔가 큰일이 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탄핵이 가까워오고 있다.